요즘 실시간 방송 준비를 하느니라고 바빠서 이제야 뒤늦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놈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메인이 드디어 텐센트와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군요.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IPO 자오지다오에 따르자면 비트메인이 텐센트와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2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 정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리 IPO라는 게 뭐냐? 바로 기업이 상장하기 전부터 기관 투자자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하죠. 비트메인은 지난 6월 세카이어 캐피탈의 자회사인 세카이어 차이나와 미국 헤지펀드 코트, 싱가포르 투자기금인 EDBI 등으로부터 3억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세카이어 캐피탈과 IDG 캐피탈은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6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답니다. 지금 현재 비트메인의 기업 가치는 약 15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16조 8,400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간으로는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비트메인에 투자했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저 소프트뱅크 쪽에서 입장을 밝혔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소프트뱅크가 ARM의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뭐 그런 거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뉴스들로 결환을 하는데, 결론은 제 생각에는 ARM과 똑같은 절차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뉴스는 여기까지고, 이 비트메인은 아시다시피 2013년 설립되었던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특히 에이직 칩 제조업체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현재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트메인은 이 에이직을 인공지능, 즉 AI에 활용을 해서 구글을 앞서 나가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부일 뿐이죠. 예전에 하림이 제2의 카길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것 뿐이고, 설령 구글을 넘어서겠습니까? 예? 중국 저런 비트코인이나 만들던 기업이. 그러니까 저건 그냥 자기의 그냥 장대한 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더 맞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비트메인을 조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비트메인이 어떠한 회사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메인의 조력을 돕고 있는 텐센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텐센트. 이 텐센트의 창업자는 바로 중국의 마와텅이라는 기업인이고요.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기업이 설립한 지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입자 10억 명을 바탕으로 메신저 게임 시장에서 미친 듯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규모를 더욱더 거대하게 이제 확대시키면서 향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지금 계획을 이놈들이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한참 유행 중인 QQ와 위챗, 우리가 아직까지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들이죠. 위챗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QQ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이 QQ라는 게 무려 현재 10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신저고요.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의 카카오톡과 라인에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죠. 이 둘은 모두 텐센트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텐센트는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에 이은 세계 3위 인터넷 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게임 기업입니다. 메신저와 게임 사업을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검색, 광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 이 텐센트가 중국 기업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중국 기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텐센트는 네스퍼스가 최대 주주로 들어앉아 있는 이러한 기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텐센트 뒤에 깊숙이 숨은 기업인 이 네스퍼스, 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역량이 현재 텐센트를 통해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그 영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자, 네스퍼스가 최대 주주로 들어앉아 있는 이 텐센트는 바로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이자 CJEMN의 3대 주주, 즉 300억이 넘게 한국 벤처기업에 꾸준히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것이 그 증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구글은 텐센트가 저작권의 피해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특허 공유 기술 제휴 전략을 펼치면서 중국 시장을 무서울 정도로 넓히고 있습니다. 과거 안드로이드 폰을 삽시간에 퍼뜨리기 위해서 한국 기업인 LG나 삼성에게 안드로이드 특허권 공유를 구글이 행한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네스퍼스의 자금 투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봐야 이 비트메인과 텐센트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네스퍼스 기업은 로스차일드가의 관리하에 운영 중이었던 홍콩 HSBC 은행에 펀드 투자 젖주를 받아서 지금껏 자금을 확장해왔고요. 중국의 텐센트를 중국의 핵심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플랜을 이미 저 때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텐센트가 중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건 바로 저 유대자금과 로스차일드가의 이런 중국 은행을 통한 투자로 인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텐센트가 저렇게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죠. 네스퍼스가 지금의 텐센트를 키우기 위한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정된 4차 산업의 시대를 통해 인텔이나 구글, IBM과 같은 미국 거대 공룡기업의 이 지원을 받아서 중국의 IT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와서 텐센트가 비트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메인이 어떤 새끼들의 자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는 조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엄밀히 말하자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연결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비트메인에 투자하고 있는 텐센트 위에 네스퍼스 역시도 결국 로스차일드가와 유대인 투자금융들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들의 계획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메인의 또 다른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유대기업의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간략히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받고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할 구글에게 현재 짐을 덜어주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 중이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재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국방부인 다르파입니다. 자, 다음으로 IBM의 왓슨, 소프트뱅크 로봇과 통합하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 있죠. 자, 이 뉴스들을 한번 잘 연결해 보십시오. 결국 구글을 통해서 몸통을 만들고 IBM의 왓슨을 통해 로봇의 영혼을 집어넣는 이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소프트뱅크다. 즉 4차 산업의 가장 큰 브릿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보들만 모아보더라도 바로 소프트뱅크가 이 거대한 검은 손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우디, 자, 사우디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석유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미국의 개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 미국의 똥꼬와 구두를 핥는 충성을 다하는 바로 나라가 이 사우디고요. 이 미국과 함께 현재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이나 IS의 무기 조달이나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몰래 지금 이렇게 계속 조달을 해서 싸움을 현재 장기화로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기도 하죠.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알라가 천국으로 보내주겠죠. 아주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선인입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미국의 돈, 즉 페트로 달러를 통해서 유가 조작을
하고 있는 곳이 사우디이기도 하고, 이 유가 조작을 통해서 경제를 아작내죠, 이 새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사우디 놈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말씀드린 빈 살만 왕자, 이 트럼프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왕자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죠. 자, 덕분에 쥐가 사우디 왕이 됐고, 그 대가로 미국의 무기를 자신들이 수입하겠다. 이러한 현재 이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산 무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테러 분자들의 무기 조달이나 자금 조달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유대인의 똥꼬를 열심히 빠는 나라인 사우디와 소프트뱅크, 요 놈들이 또다시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017년 11월자 블룸버그 통신 뉴스를 보자면 소프트뱅크가 향후 3년에서 4년간 최대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엄청난 돈을 사우디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금 중에서 최대 150억 달러, 거의 절반 이상이죠. 이 엄청난 돈이 바로 빈 살만 왕세자의 초대형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에 투입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초대형 미래도시 네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와 동일한 미래도시라는 겁니다. 미래도시의 구현과 로봇의 자유로운 시스템의 가동, 즉 필수적인 요소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5G와 같은 무선 통신 시스템이겠죠. 소프트뱅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무선 통신의 핵심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룡 기업은 다름 아닌 AT&T입니다. AT&T는 단순한 공룡 기업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는 좀 모자라고요. 거의 안드로메다급 블랙홀, 거의 지구 태양계 정도로 그 초거대한 그러한 기업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김정은 뱃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김정은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 엄청난 뱃살 보십시오. 자기는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외치면서 지 뱃살은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 몬산토 음식 처먹고 찐 건가?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이 소프트뱅크는 현재 4차 산업에 다가올 미래 인프라 시스템, 즉 저놈들의 생각을 총괄적인 현실로 구현하는데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들이 만약에 소프트뱅크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특허와 기술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프트뱅크도 그냥 바람 앞에 이 등불이나 다름없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이미 IBM, 블록체인과 왓슨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빅데이터. 자, 이 모든 핵심 시스템을 저놈들이 다 선점해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력은요, 절대 다른 나라나 기업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고작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 거? 이거 기술 이전만 대충 그냥 주면 지금 아파트 건설처럼 아무 나라나 건축할 수 있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글이 소프트뱅크에게 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기술력, 이건요 좀 의미 있는 구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이 유대놈들의 이 아시아에서 핵심적인 이러한 수족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메인에 협력을 하고 있는 쉐카이어 캐피탈,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이거 뭐 유대금융 투자 기업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는 거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모리츠 회장이 저기에 대가리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1972년도에 설립된 쉐카이어 캐피탈,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현재 운영자금 규모는 약 8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쉐카이어는 75년 당시 창업 시기였던 애플 이미 투자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오라클, 시스코, 일렉트로닉 아츠, 구글, 유튜브, AMB, 인스타그램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건드는 기업은 다 거의 성장을 한 셈이죠. 이 거대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기업들 전부 쉐카이어의 손을 거친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저 세카이어 캐피탈에 영향을 탄 기업이 있죠. 자, 어디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쿠팡이에요, 쿠팡. 자, 쿠팡이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쿠팡이 안 망하는 이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왜 계속 들어오니까? 자, 벽난로 했다가, 아, 오늘, 아우, 춥네? 아, 돈 좀 태워가지고 좀 불 좀 지펴야 되겠다. 안 망해. 예? 무한 자금력이 투자되는 거죠. 그 회사가 클 때까지. 그러니까 쿠팡에 있는 대표, 그냥 껍데기, 바지 사장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카이어 이 양아치 기업, 유대 양아치 기업은 그냥 뼛속부터 유대인이 운영하는 금융 투자 기업입니다. 그럼 IDG 캐피탈은요? 그 바로 이 IDG 캐피탈이 텐센트와 바이두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 성장시킨 그러한 캐피탈 기업입니다. 중국 캐피탈 기업이죠. 결국 텐센트와 네스포스의 관계처럼 세카이어와 IDG 캐피탈 서로 긴밀히 중국의 4차 산업의 도약에 협약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지한 대표가 홍콩에서 진행했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우지한 대표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홍콩 증시 또는 해외 증시에서 IPO를 진행할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홍콩에 IPO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아이 기자 양반 참 답답하네. 내가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IDG 캐피탈한테 초기로 투자 자금을 받지 않아. 그럼 뭐야? 떡값 받은 거 아니야? 이 무식한 양반아. 그럼 뭘 해야겠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따 기자 양반 진짜 무식하네. 잘 들어보세요. 자, 상장을 통해서 투자금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언제든지 현금으로 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저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돈을 필요할 때 언제든 빼갈 거 아니오. 그리고 나는 초기 투자자들한테 떡값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떡값 안 받아봤어? 이 답답한 양반아? 아, 그러니까 저기 투자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게.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지. 말 똑바로 하라고. 와전되지 말고. 알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지한 지입으로 내가 유대 금융 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비트메인은 바로 로스차일드의 HSBC 은행의 지원을 받은 네스퍼스의 자회사인 텐센트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IBM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유대기업 행동대장급인 소프트뱅크의 지원도 받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뼛속부터 유대 자금과 얽힌 세카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지연이 비트메인을 상장시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트메인이 독점해버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이 허황된 거품의 가치를 통해 실제 돈과 맞바꿔서 비트메인에 투자된 돈을 몇 배의 차익으로 저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회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여러분들은 그냥 꽁이고 알이죠. 삥 뜯기고 끝.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그대로 두고 현재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상장을 통해서 현재의 가치보다 더 높은 미래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 거품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자금을 통해 다시 비트메인을 한낱 쓰레기 채굴 기업에서 이제는 그럴싸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메인에게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게 되면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메인이 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진짜 목적은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 초기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사용됐던 게 바로 비트코인과 채굴 장비였죠.
이제 더 이상 그 짓 안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유대기업의 젖줄에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비트메인이 우지한이가 비트메인 운영을 잘해서? 아니면 우연히 그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지금의 비트메인이 성장이 되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은 다 계획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미인이 갑자기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나와 만남을 갖기 원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됩니까? 꽃뱀이다. 꽃뱀이다. 예? 다 계획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계획들은 결국 저놈들이 원하는 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이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자, 저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저런 공룡기업들의 투자와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성장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함축적인 단어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알리바바와 손정희의 만남, 네스퍼스의 과감한 텐센트의 투자, 비트코인의 버블과 비트메인의 탄생, 중국의 4차 산업의 혁명과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바람, 뼛속부터 유대 자모진 세카이어 캐피탈의 중국 게임과 미디어, 메신저의 엄청난 자금 투자,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실시간 인류 감시 시스템의 태낭 쉐랑 프로젝트, 미국의 인텔, 마소, IBM의 거대 IT 유대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목걸이에 진주알을 꿰듯이 딱 꿰어보면요, 정확하게 이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마치 저 모든 것들이 중국의 거대한 경제 성장력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곧 미국을 압도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잡아서 쥐어 흔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딱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두 가지만 말해도 돼요. 자, 관세와 지적재산권. 그냥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중국은요, 한국과 똑같습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자,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은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잘 알아두세요. 중국은 패스트 팔로워 국가지 결코 퍼스트 무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현재 중국의 4차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 추세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 설립된 케이만 군도에 이 최대 주주가 있다 했죠. 벌써 그때부터 썩은 데가 진동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 비트메인이 주력으로 운영했던 비트코인, 자, 이제는 더 이상 발뺌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신나게 당한 거예요. 신나게. 예전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이 파생상품 시장 들어오고 나서 그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격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리석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게 인간이고 어떡하는 말이야. 근데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자각이었기 때문이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아니, 이거 왜 말하기가 나 왜 이렇게 쑥스럽냐? 어쨌든 그것 좀 부탁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